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방TV입니다. 6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의 이모저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6월 4일 공식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5대 그룹 총수를 만났다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만나 국민 생활의 핵심인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주요 재계 인사들과의 첫 공식 간담회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이후 주가 상승 등 시장 안정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가 기업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 문제, 중소기업 문제 등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부당 경쟁과 특혜를 근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가 과거의 불공정 방식에서 벗어났다고 보며 남은 불신을 해소해 달라고 기업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기업의 경제 영토 확대를 위해 외교, 안보를 활용한 지원을 약속하며 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도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를 수리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명대출과 부동산 차명관리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13일 수리했습니다. 오 수석은 임명 일주일 만에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되었으며 과거 재직 시절의 재산 누락과 대출 관련의 의혹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맡는 자리인 만큼 여권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 요구가 나왔고 오 수석은 결국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속히 후임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을 임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김건희, 최상병 사건을 다룰 특별검사 3인을 공식 임명했다는 소식입니다. 특별검사로는 조은석 내란 특검입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입니다. 이명현 최상병 특검입니다. 이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이 임명되었으며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관련 혐의,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금품 수수 등의 의혹, 최상병 특검은 해병대 사망 사건의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수사 인력은 내란 특검이 최대 267명으로 가장 크고 김건희 특검은 205명, 최상병 특검은 105명까지 구성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간은 내란 및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최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설정되었습니다. 각 특검은 준비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 소식이 되겠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전망에 대해서 국민의 70%가 잘할 것이라고 응답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의 10명 중 7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직무수행을 잘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5년간 직무수행 전망을 물어본 결과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70%, 잘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4%, 의견 유보는 6%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대선 직전 조사 대비 7%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1%로 같은 기간 12%포인트 하락해 양대 정당 간 격차가 한국갤럽조사 기존 지난 5년 내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개혁신당은 5%, 조국혁신당은 4%, 진보당은 1%로 각각 집계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축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의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접촉률은 44.9%, 응답률은 14.9%로 95%의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전방에 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경기도 연천의 육군 25사단 비룡정만대를 방문해 군 장병들을 격려하며 취임 후 첫 군부대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병사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감사를 전한 이 대통령은 장병들의 충성심과 국민 보호에 대한 헌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12.3 계엄령 관련 논란을 의식한 듯 장병들의 자긍심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은 군을 신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병들의 사기 저하와 퇴직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민 인식이 바뀌었으니 자부심을 갖고 복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군의 역할이 국가 존속에 핵심적이라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 전쟁을 막는 것은 정치의 몫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전망대회에서 북한 지역을 관찰하며 대남방송 등 군 실무 상황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상황실장에 송기호 변호사를 임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송기호 변호사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임명하고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국정상황실장은 국정운영총괄과 위기대응, 권력기관 정보분석, 부처간 조율 등을 담당하는 핵심 직책으로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안보경제 긴급점검회의에서 송 실장을 직접 소개하며 노가다 자리라며 격려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오랜 신복은 아니지만 과거 주요 사안에서 의견을 나눈 사이로 알려져 의외지만 무작위 인선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대 무역학과 출신인 송 변호사는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한미 FTA 반대, 가습기 살균제 소송, 세월호, 후쿠시마 관련 정보 공개 청구 등 공익 변호사로 활약해 왔습니다. 송 변호사는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서울 송파을에 출마했지만 낙마했습니다. 여권 친명계 인사들은 송 변호사의 전문성과 대통령과의 인연을 높이 평가하며 그간 정치권에서 빛을 보지 못한 인물이라고 평했습니다. 한편 국정기획비서관 후보로는 이재명 대표 시절 정무전략실장이었던 권순정 전 실장이 하마평에 올랐으나 대통령실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의 이모저모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이기방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